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목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통보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여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 전에 의견서를 통해서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을 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청문회에 나와라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아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조희대 청문회를 열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십니까? 여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뭐 명확하죠. 예.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성토대회를 열겠다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안 나올 거라는 건 아마 충분히 처음부터 알았을 거고요. 왜냐하면 5월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안 나오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보건대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라는 걸 한 번쯤 읽어봤다면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것도 안 읽어보고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헌법 법률에 따라서 나가지 않는다가 아니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설명을 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불출석 사유서를 한 번쯤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청문회를 열어서 성토대회를 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신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청문회가 목표가 애초부터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 공세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정치 공세라는 표현이 조금 저한테는 과하게 들리긴 하지만 예. 뭐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국민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불명확해요. 예. 그러니까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불법이거나 위법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범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절제, 사법 자제라는 그 미덕을 쌓고 상권 분립의 관행을 좀 더 잘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장으로서 정치적, 정무적 미숙함, 좀 약간 모범적이지 못하다 이런 정도지 이게 뭐 불법이거나 위법이거나 제도에 어긋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어떤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될지 국민에게 한 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대법원 국감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 어떻게든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임위원장에 앉혀서 질문을 받는 모습을 좀 그려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질문하기 시작하면 예. 민주당한테 좋을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예. 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관되게 사법 독립을 위해서 이런 것은 뭐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태도만 좀 거만하지 않게 좀 겸손한 태도로 이 얘기만 반복하면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욱박지르는 모습, 오만한 모습만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법을 존중하지 않고 사법을 억누르려고 하는 어떤 권력의 독점적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을까라고 저는 한번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로 출석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 민주당이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죠. 되치기보다는 예. 되치기하면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역풍이 갈 그렇군요. 거고요. 예. 겸손한 모습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지난 대선 때 가장 우려했던 게 예. 권력의 독점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독점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패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희생양 삼아서 사법부를 압박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5개의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어느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김혜경 여사의 재판도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이슈를 부각하고 있는데 이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저는 어차피 사법부를 둘러싼 예. 여론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의 확정 판결을 지금 문제 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부당했다, 뭐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 중단, 5개 재판 중단 자체가 문제다. 이거를 재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중단해 놓은 상태고 그 재판기를 추후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추후에 지정하면 돼요. 예. 지금이라도 지정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주장에 이제 국민들이 어떤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로 본인들이 지금 그 아마 여론에 보다 더 관심을 받기 위해서 예. 여론전을 전개하는 건데 글쎄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3심을 그 조금 서둘러서 왜냐하면 서둘러서 할 이유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걸 2심 결과를 바로잡고 그 유권자들한테 바른 판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3심을 서둘러서 했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부분은 헌법 제84조인데 그거는 논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론전에서 여당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결국 여론전에 여론조로 맞서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이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른바 재판 소헌제 도입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어서 뭐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거다라는 분석인데 그 위헌 논란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위헌 논란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헌적인 의견이고요. 예. 일단은 4심제를 좀 또 너무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면은 비용이나 시간의 지연이 또 많을 수가 있어서 이게 실효적이냐, 실용적이냐라는 측면에서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도 조금은 좀 축소해서 단계적으로 넓혀가거나 하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논쟁적인 부분이어서 국민의 동의와 공감을 충분히 확보하는 과정을 좀 먼저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의 이런 공세와 움직임들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기 위한 것 아니냐,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차라리 이재명 영구 무죄법을 만들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3심제라는 게 민주주의에 정착된 과정을 한번 쭉 그 짚어보면요. 예. 그건 뭐 사실은 그 지금 어느 특정 시점에 어느 정파가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지금 야당에서 단순히 의심하는 수준이 아니고 예. 저는 거의 확신해도 될 정도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혐의 이 부분에 관한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예. 이걸 헌재에 가서 뒤집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나요?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의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의심 부분이 아마 거의 확신 단계로 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여론에 저는 공감을 받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재판 소원제 부분을 자꾸 여당에서 꺼내면 꺼낼수록 아마 결코 유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강행을 하면서도 사법개혁안 발표 추석 이후로 미뤘습니다. 원래 어제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속도 조절이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추석 민심 역풍을 좀 우려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정당은 선거를 위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어떤 가늠자가 되는 것은 지지도죠. 근데 그 지지도가 최근에 조금 출렁이는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민심을 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 저는 좀 답답한 게 예. 이렇게 민심이 출렁이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서 국민 지지를 끌어올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힘으로는요, 여당과 집권당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꾸 힘으로 맞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민주당이나 집권 세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지지도나 선거 결과뿐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청문회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던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감 출석해라라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림자 실세냐라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이런 국감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설령 교체 요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기국회를 앞두고는 교체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교체 사유가 있다고 쳐도 지금 정기국회 끝나고 교체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산 담당을 정기국회 앞두고서 더군다나 국정감사 앞두고서 전격적으로 교체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넉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체 요인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따져보면 결국은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총무비서관은 출석 의무가 있지만 예. 부속실장은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출석 의무가 있는 자리에서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옮김으로써 결국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숨겼다. 예. 이런 그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1부속실장은 국감 출석 의무가 네. 없기 때문에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네.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면서 네. 결국엔 좀 숨겨준 거다. 이런 의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런 의심을 예. 하는 것 자체도 전 너무 정치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근대 국가는요, 그 자리 자체가 제도고 직위입니다. 예. 그에 따른 직무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현지 비서관이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그 직위에 따른 직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있는 거고 그 책임은 뒤에 오는 사람이 다 지게 돼 있어요. 근데 김현지 비서관만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의혹을 논란을 자꾸 불지피는 것은 결국 국감의 대상이 총무비서관의 역할이 아니라 김현지 자체였다.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 자체였다라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민주당의 이렇게 득점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 과도한 정치 공세는 또 그렇게 증거 없이 입증할 만한 뭔가 의혹이 없이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참 그 시점이 공교롭다는 지적은 공교롭긴 있는데,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득점 포인트는 되지 않을 것이다. 약간의 실점 포인트는 될 것인데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행정에 대한 것 그리고 국방 외교 안보와 관련된 어떤 행정 수반으로서 그다음에 국방 외교 안보의 최고 책임 기관으로서 그 직무를 감사하는 데 힘쓰는 것이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측근의 국회 출석을 막으려는 인사 이동이다라면서 맹폭을 퍼부었지만 여당은 국감 출석과 무관한 인사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야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용산의 대통령은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용산의 모든 실권은 김현지에게 있다. 김현지라는 그 사람만은 절대 국회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대통령실의 인사가 국정감사의 출석과 관련하여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야권에선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국가서열 1.5위다, V0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한 공세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대단한 실력자다라는 거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건 예.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신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개 비서관을 위해서 그 대통령실의 인사를 다 휘저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김현지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 만사현통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없으면 김현지 비서관의 저
권력이라는 것은 발생하지가 않죠. 그런 예. 점에서 뭐 1.5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지나친 측면은 있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이 감싸기를 하고 있는 수준은 충분히 야권으로부터 V0 뭐 V2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면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여서 출석을 하라는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 김현지 비서관이 출석하겠다. 다만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나가겠다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이 조건 어떻게 들으십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논란을 예. 키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김현지 비서관도 누군가를 모시는 직책에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 자존심 때문에 나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만약에 자기가 모시는 분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자, 모든 것은 직위와 직무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감사권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외에 김현지 의혹으로 감사를 하고 싶다면 일반 증인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을 채택해서 일반 의혹에 대한 특정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하려고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제1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실장, 그러니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오면서 김남준 실장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강유정 대변인이 있었는데 김남준 대변인이 오면서 2인 체제가 된 건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실 이제 옛날 청와대가 대변인이 2명인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이상한 인사예요. 예. 왜냐하면 갑자기 김현지 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1부속실장에 있는 사람이 튕겨서 나간 거예요. 근데 갈 자리가 없으니까 대변인을 2명을 만들었어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는 걸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본다면 예. 역시 김현지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세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을 뽑아내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쓸 수 있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인사가 얼마나 그 상식에 어긋나다 하는 걸 저는 여기서도 바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김행, 윤창중 대변인이 2인 체제였던 적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완전히 없었던 적은 아니고 분명 지금과 상황은 많이 다르고 이례적이라는 데는 저희가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니 처음부터 2인 체제인 거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뽑아내서 2인 체제를 억지로 완전 만든 다른 거하고 상황이죠. 다르죠. 어떻게 들으세요? 글쎄요, 이제 국민 눈높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다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